자, 우리 92쪽 최대 최소를 찾아내죠. 네. 자, 지난번까지 2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2차 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 맞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원래는 이게 중3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야. 근데 교과가 바뀌면서 중학교 때 최대 최소 안 했죠. 네. 그치? 원래 중학교 때 하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만 쉽다는 얘기야. 그래프 생각하면 돼. 최대값, 최소값은 자 뭡니까? 주어진 함수에 있을 때 함수에다가 x를 적당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을 우리가 뭐라 불러? 함수값이라고 그러지. y값을 함수값이 불러. 그럼 최대 최소는 누구 값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는 거야? 바로 y값.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는 거라고요. 그럼 그걸 찾는 요령은 결국엔 어디에서 주어진 함수에 뭘 그려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어디에서 그래프가 제일 높게 찍히는지 그게 최대가 되는 거고요. 어디에서 제일 낮게 찍히는지 그게 최소가 되겠죠. 그 위치를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자 그런 x값들을 직접 식에 대입해서 최대값, 최소값으로 구해내야겠지. 즉 최대 최소는 그래프에서 위치 확인하고 그 확인한 x값들을 식에 대입해서 풀어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끼고 있어야 돼.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생각해봐요. 2차 계수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부족하지. 그러면 어때? y값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은 존재한다. 근데 최대값은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반대로 2차 계수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할 거고요. 그 y값 중에서 제일 큰 y값은 존재한다고. 최대값은 존재한다고. 그렇지만 최소값은 존재 안 하겠죠. 자,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면 2차 함수는 최대 최소 중에 한 개만 가집니다.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x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그래프 위를 적당히 끊어줄 수 있겠죠.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최대 최소구나 그러면 알파 베타를 여기 나타내셔야 돼.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 2차 함수는 뭐가 존재하고? 대칭축이 존재하고 그 대칭축을 중심으로 알파 베타가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 달라지겠죠. 만약에 알파 베타가 둘 다 대칭축보다 왼쪽에 찍힌다면 알파일 때 최대값이 되고 베타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반대로 알파 베타 구간이 대칭축에 오른쪽에 찍힌다면 베타일 때가 최대되고 알파일 때 최소가 되겠죠. 중간에 알파 베타를 대칭축을 끼고 있다면 꼭지점이 바로 뭐가 되니? 꼭지점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만 최대값은 둘 중에 어디에 될지 알 수 없죠. 직접 다 놓고 확인하든지 또 2차 함수는 뭐가 있으니까? 대칭성이 존재하잖아. 다시 말하면 두 점의 y좌표가 똑같아. 그 말은 둘 다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떤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야. 그 말은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최대값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굳이 둘 다 넣지 않아도 더 먼 쪽을 확인해서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최소값, 청장 계속 훔칠 때는 방금 얘기가 반대겠죠. 역시 구간을 딱 찍었을 때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래프에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니? 그러면 분명히 대칭축이 얼마나 딱 알려주고 구간을 딱 알려주면 이 구간이 대칭축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걸쳐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조금 올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대칭축을 안 알려주겠지. A로 주겠지. 그러면 이 구간을 이쪽에 찍어야 될지 이쪽에 찍어야 될지 걸쳐서 찍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럼 나눠서 올라가는 거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 경우 나눠서 다 해보는 거야. 다 해보면 돼. 됐지? 다 해봤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겠죠. 아니면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죠. 여기 밑에 671번 보시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의 최대값을 m y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최소값 m이야. 그럼 최대 최소잖아. 뭐 해봐야 되니?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프 그리려면 뭘로 바꿔야 되겠니? 주어진 2차 함수를 표준형이라고 그랬죠. 완전 적분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밖으로 연습하셔야지. 먼저 2차 계수를 묶었죠. 정확하게 복습이야. 미쳤다. 이런 거 쓰니까 EX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얼마 구해야 되니?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와야겠죠.
자,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해야 돼. 절반이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 되니? 플러스 1로 하겠죠. 필요한 거 써주고 다시 빼줘야지 원래 정도로 하겠죠. 상수와 바깥에 두시면. 그러면 요만큼 가지고 인수분 하시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안 썼죠? 그냥 나가면 돼? 안 되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분배해서 나가야겠죠. 마이너스 1랑 곱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7 되니까 얼마 돼? 5가 되겠다. 그러면 이 어떻게 했어? 2차 개수 곱수니까 위로 블록할 거고요. 꼭지면 얼마다? 1,9가 되는데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최대값은 얼마 돼요? 5가 되겠네. 문제는. 자,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어떻게 돼요? 완전적으로 고쳐야지. 3으로 묶으려면 x제곱 플러스 2x. 자, 완전적으로 쓰려면 이걸 절반의 제곱 1 다시 1 빼주고 마이너스 5 되겠죠.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역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꼭지는 얼마나?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역시 x값에 따르면 별다른 범위가 없기 때문에 뭐다?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8이 되겠다. 둘 다면 17. 그치? 아무것도 아닌 거죠. 2차 함수를 완전적으로 즉 표준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 뭐라? 지금 상태 안 좋잖아 지금. 여기다 지금 집에 아무도 안 돼 지금. 그래서 말해야 된다 그렇지. 나와야 그렇지. 빨리빨리 말해줘. 오늘 실수를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자, 675번 볼게. 자, 시험에도 잘 나오죠. 최대값의 최소값, 또 최소값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야. 무슨 말이요? 자, 2차 함수가 주어지는데 이놈의 최대값은 m이래. 근데 그 m은 또 최소값이래. 가만 보니까 최대값을 먼저 얘기했지. 그럼 이해를 못해도 뭐야? 최대값에서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조지 방식을 완전적으로 바꿀게. 마이너스 그러면 x되고 플러스 2ax죠. 자, 완전적으로 몰입하다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지. 절반이면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겠죠. 음으로 서서히 가시게 해주고 나머지 상수를 바깥에 그대로 갖다 발라주겠죠. 자, 인수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안 썼죠? 곱해져서 나오면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6a 빼기 3이 되겠다. 자,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된다? R을 블록할 거고요. 꼭지점 좌표 얼마다? 마이너스 a, a 제곱 플러스 6a 빼기 3이 되는 거야. 최대 미쳤다. 씨. 마이너스 이겼냐? 마이너스가 조그맣게 있지, 그치? 위로 블록하기 그랬어야지. 자, 위로 블록하기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야? 꼭지점에서 나오겠네. 그럼 y값이 최대값이 되면 얘가 최대값이 됐다. 아, 그러면 m을 구했는데 m이 a제곱 더하기 6a 빼기 3이라는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어. 무슨 함수?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또 최소값으로 보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최소값을 또 어떻게 한다? 완전적으로 바꿔야겠죠? 반의 제곱, 반이면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9 a 플러스 3의 제곱 안 썼으니까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 R을 블록할 거고 꼭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최소값은 꼭지에서 나오겠네. 얼마다? 12. 그다음, 자, 계속 최소 이행들을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셀이랑 알팸이랑 뭘 풀든 간에 유형별로 돼 있잖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유형이니까 똑같은 유형으로 풀면 풀리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왜? 시험에서는 유형별로 정리를 안 해주니까 그냥 문제 자체만 보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랑 식의 형태를 보면서 내가 올바른 접근 방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자, 유형 7번은 뭐로 돼 있어? 방금 본 것처럼 최대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최대최소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그걸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겠죠.
몇 해볼까? (679만) 볼까? 똑같은데. 자,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서로 같을 때 돼 있습니다. 그럼 각각 구해보는 거잖아. 맞지? 자, 이 최대값을 누구 할 건데? 역시 완전 조건을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더하기 빼기 4 더하기 6 더하기 2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안 곱해서 하겠죠.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에 하기 비교한다면 14 빼 플러스 2k. 그럼 그래프를 위로 블록하고 꼭지의 y좌표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네. 최대값이 바로 네가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놈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봐. 이놈의 최소값을 찾을래. 전개해서 또 완전 걸 바꿔야겠죠. x제곱 3x 빼기 5x니까 빼기 2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 전개했고 최대최소로 물었으니까 완전 적으로 바꿀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6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또 어때? 아래로 블록할 거고요. 꼭점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네. 얘가 꼭 최소값이야. 둘이 어때? 같아. 그러니까 아하 14 플러스 2k랑 마이너스 16 빼기 k랑 같아. 넘으면 3k 넘으면 마이너스 30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2. 두 번째 봐요. 아까 뭐라 그랬냐? 2차 함수는 대칭 축이 존재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함수의 최소값 구할 때 이렇게 풀 수도 있어. 항상 그래프를 좀 뜯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좀 어려울라나 지금 하기는? 봐봐. y는 x 더하기 3 x 빼기 5 마이너스 k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없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었죠? 있지? 그치? x축에서 어디서 만나나? 마3하고 5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얘기는 두 실근이 마3과 5고 그 말은 x축과 마3과 5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k만 공개하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 공개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x축 반응했던 게 결국 뭘로 바뀌네? 마이너스 k로 바뀌네? x축은 y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k만 공개면 얘들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k로 옮기지겠죠. 0에 있던 점들이 y좌표가 마이너스 k로 바뀌겠죠.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k로 직선 바뀔 거라고요. 어쨌든 그래프 이렇게 진다고요. 그럼 x축 어딘데? 여기가 있겠죠. 마k가 양수면 x축은 그보다 아래에 존재할 거고요. 마k가 음수면은 x축은 그보다 위에 있겠죠. x축은 y가 0이 되니까. y는 0 직선이니까. 그럼 봐요. 최소값 어디 나타나기냐 당연히. 꼭지의 최소값 나오는 거 보이지? 맞네? 그럼 꼭지의 최소값 구하려면 꼭지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잖아. 안 하면 할 수 있잖아. 뭐라고 그랬을까? 대칭축이라고 했지? 꼭지점을 대칭축을 지나잖아. 대칭축 꼭지점 지난다고. 그럼 이 가격의 연결이 어때?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은 마이너스 3과 5이 뭐야? 중점이 되겠죠? 얼마 되겠어? 더해서 나누기 하면 1이 되겠죠?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은 x에다 뭘 집어넣을 때 나오겠어? 1을 넣었을 때 나오겠네. 그치? 1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마4 곱하면 마16 마이너스 k가 최소가 됩니다. 어때 저거랑? 똑같이 나오잖아. 에이 선생님 그런 거 그냥 전개해서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이런 풀이를 강제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해두자는 얘기야. 됐니? 자, 인수분해 되는 시기 2차 시기 주어지면 x축과 교점이 두 개 구해지는 거고 뒤에 상수 붙은 거는 그거를 그만큼 행동시킨 거잖아. 그치? 따라서 x축이랑 맞춘 게 마이너스 k라는 축으로 직선으로 바뀌면 되는 거야. 뭐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야? 마상과 5에서 만든 우리는 가운데가 중요해. 가운데가 궁금하면 가운데가 궁금하지. 마상과 5의 중점이 얼마야? 1을 들어왔을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분모하는 또 가능한 거야. 이걸 알고. 자, 그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면 문자로 나오겠지.
그게 주어진 값과 같다로 풀면 똑같이 풀 수 있는 거.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최대 최소 줄 때 민수값 구하는 건데 문제 볼래요? 681번. 이차함수가 1에서 최소값 마취를 가질 때, 자, x의 범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 최대 최소 문제니까 완전적으로 붙일게. x제곱 플러스 ax 절반의 제곱이니까 a의 절반은 2분의 a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다시 빼기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됐지?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안 썼죠? 곱해져서 나가면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잘 모르겠지만 아래로 볼록 할 거고 꼭지가 x좌표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a y좌표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최소값이 1에서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에서 나오겠네. 그럼 x가 얼마일 때? 1일 때라는 얘기야. 여기가 1일 때라는 얘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 7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뭐 하면 돼? 얘를 배수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1 되려면 a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래 얘를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a 제곱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이라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는 거죠. 문제 없죠? 아니면 뭐도 가능하니? 그렇지. 어차피 범위가 없을 때 최소는 어디서 나오는 이차함수는?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1에서 최소값이 마치라는 얘기는 거꾸로 꼭지점의 잡도가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된다는 얘기겠죠? 꼭지점 할 때 우리 이차함수 만들 수 있어 없었어? 있었지? y는 a x 빼기 x1 맞지? 더하기 y1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만들 수도 있잖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2차 계수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 2차 계수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거 a 따라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의미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셔야지. 자, 684번 봅니다. 684번. 뭔가 조건의 주제 주제들 많지. 근데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써봤던 조건들이야. 자,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마이너스 1콤마를 지난다. 지난다 뭐 한다? 대입하죠.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콤마니까 y에 1 대입하면 a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하려고. 두 번째는 자, fx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얘들아, 위로 그랬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이러면 대칭축 축의 방식은 물론 완전 정보로 아까처럼 바꾸면 꼭점 x 앞에 나오고 그게 축의 방식이 되는 거잖아. 맞지? 대칭축은 반드시 꼭점을 지나니까. 근데 축의 방식 자체를 공식으로 기억하시라고. 쓰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축의 방정식이야. 기억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어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식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b는 얼마다?
자, 3번 최소값은 마삼이야. 그럼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꼭지점에서 나오죠? 그치?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마삼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는 분명히 R을 블록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범위가 없어도 최소값 존재할 테니까. 그럼 이러면 Y좌표가 얼마나 얘기야? 마삼이라는 얘기지. 그럼 X좌표는 얼마일까 하는 거야? 얼마야? 1이지. 앞에 2번에서 나에서 대칭 추계 방식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칭 반대로 늦으나 꼭지점 지나지. 따라서 꼭지점에서 얼마야? 1이지. 1,3을 지난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조금 만들어서 풀어내고. 됐습니까? 꼭점이 1,3인 2차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찾아가도 되겠죠. 맞지? 얘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풀어내고 얘를 가지고 직접 식을 만든다면 fx랑 비교가 되겠죠. fx를 만든다면 얼마나? x 마이너스 1이 되고 빼기 3이 되겠죠. 이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쓸 거예요. 대입할 생각하면 무슨 되지? 여기 있냐? 다 있는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fx 완성되겠고요. 전기에서 ABC 해결을 받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해서 fx 푸는 것보다는 직접 식을 만드는 게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네. 맞죠? 아, 죽겠. 왜 이래? 졸리세요? 졸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정신이 멍해진 노안데 진짜. 마셔야 되는 거. 병원 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병원은 안 가도 그냥 약 봐서 풍부하게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약 빨아주면 졸리잖아. 오. 발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응? 약. 그러네. 야, 쌤이 아프다는 게 웃기나? 아니 진짜 아픈 게 웃기지 않아요. 약은 졸리잖아. 자, 그 다음 유형 9번은 뭐가 있을 때야? 범위가 있을 때죠. 아까 설명했죠? 그래프 그려서 범위 잘라주시면 되는 거야. 네. 그럼 그래프를 잘 그릴 필요가 있니? 아니요. 없죠? 맞지? 그러면 좀 더 빨리 풀려면 이걸 물론 완전수 바꿔서 꼭지점 좌표 찾고 막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어차피 2차원에서 양수니까 R을 블록하겠죠? 맞나? 어차피 1부터 4까지면 대칭축이 필요한 거 아니야. 어디서 1, 4를 찍을지가 중요한 거니까. 맞나? 자, 축만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디 있었어? 되겠지? 대칭축 방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2는 4분의 b 마이너스 8이니까 대충 얼마 된다? 2죠? 여기 2라고. 여기 2인 거 확인했으니까 범위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가 2니까 1부터 4면 1은 바로 2 왼쪽에 있을 거고요. 4는 2에서 좀 더 멀리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나온다니까? 4일 때 나온 거네. 그럼 4를 집어넣은 게 4가 되도록 K를 쳐보시면 되겠죠. 자, 최소값은 F3인데 4 집어넣으면 32 플러스 K네. 그게 얼마 된다? 4가 된다. K는 4. 물론 최소 문제니까 얘를 완전정수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더 편하게 풀고 빨리 풀자는 아니잖아, 그치? 불필요하게 완전정수로 바꾸고 인수분해 하고 꼭지점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구간 1부터 4까지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1부터 4를 잡으려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대칭축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치? 자, 마지막 한번 해볼까? 689번. x가 마이너스 1 이상 a 이하에서 2차 함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 자, 최소값으로 쓰니까 당연히 최소값을 구해봐야겠지. 꼭 완전식으로 바꿔야 되겠니? 아니죠. 그래프를 R을 블록할 거고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2분의
B가 얼마? 마4죠. 얼마 된다? 대축은 2가 되겠죠. 여기가 2랑을 확인했으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겠다. 그쵸? 근데 A가 어딘지 모르죠? 네. 자, 이제 시작이야.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건너갔을 수도 있어. 네. 건너가더라도 어디보다 마이보다 더 높은 데 갈 수도 있고 낮은 데 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경우를 나눠보라 그랬죠. 만약에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은 값이라면 범위는 마1부터 A까지 이만큼 나오겠죠. 최소값은 어떻게 나오니? A를 넣었을 때 나오겠네. A를 넣어보자고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얼마나 되냐? 이게 최소값이잖아. 최소값 얼마나 했어?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니?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은 0이니까 1, 3 자세는 1 또는 3인데 2번 다음 때 가져있으니까 얼마나 되는? 1만 되겠죠. 항상 범위를 정하고 푸는 방정식이랑 분식은 그렇게 관계를 처음 범위와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되겠고. A가 이번에는 2보다 클 때. 근데 봐, A가 2보다 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고 2면은 간격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 3만큼 더 가야 되니까 얼마 되겠어? 5가 되겠죠. 둘의 y값이 똑같으면은 대칭축에서 거리가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 2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면 그쪽 거리가 얼마야? 3이 되겠죠. 이쪽은 얼마야? 3이 되지. 이것 좀 잡고 나오겠네. 2에다 3 됐으니까 얼마 되겠? 5가 되겠죠. 5에서 좀 생기는 거야. 됐죠? 근데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지만 뭐보다 작을 때 5보다 작으면 결국 이점에 A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얼마 되네? 역시 또 꼭점에 잡혀야 되겠네. 2를 넣었을 때 나오겠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8 더하기 1 되겠죠. 그게 안 말하는 얘기야? 뭐 하냐 지금 또 문제가 자 문제 A가 여기 있으면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I라고 하는데 최소값 어디서 나오니? 꼭점에서 나오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꼭 최소값이 되겠네. 2를 집어넣자 4 2를 집어넣으면 빼기 8 더하기 1이 최소값이죠. 그게 얼마나 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럼 A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최소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뭐다? A가 뭐보다 클 때? 5보다 클 때. 그럼 어떻게 되고? 이쪽에 있을 때지. 그럼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얼마 되니? 역시 꼭지가 되겠죠. 근데 성립 안 해 또? 안 하지? 꼭지 2를 집어넣으면 분명히 얼마 나올 텐데 마 3이 나올 텐데 이거 2, 마 3인데 범위가 넘어가면 최소값이 마 3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마 3이 최소값인데 주어져 있는 최소값 마이너스랑 전부가 다르니까 니들은 때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풀면 이렇게 풀면 되겠지. 봐봐. 꼭지 얼마였을까? 바꾸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3이 되겠죠. 맞니? 이거 얼마다? 마이너스 1, 마 3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범위를 잡을 때 마이너스 1 쪽에 있어요? 이 미안. 2가 여기 2지. 그럼 마이너스 2점 있겠죠. 마이너스 1부터 범위를 잡을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A가 대칭축을 넘어가서 잡히면 무조건 최소값은 뭐가 되니? 마3이 될 수밖에 없잖아.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최소값은 마3이 되는 거야. 근데 최소값이 얼마 되는 데서? 마2가 된다고 했죠? 여기 있는 게 생겨 안 생겨? 모두 생기지? 따라서 A는 여기 최소값 꼭지점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A는 여기 있어요.
이 범위에서의 뭐야?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얼마나 들어가네? A를 했을 때 나오겠죠? A 집어넣으면 A 집어 빼기 4A 플러스 1이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A는 1또는 3이에요. 근데 뭘 보내야 되니? A는 분명히 2보다 어때야 돼? 왼쪽에 표현돼야 되지. 근데 할수 없다 했잖아. 다음 보내야 되는 게 얼마다?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처럼 꼭점이나 또는 범위에 미지수가 있어서 위치를 정확히 잡을 수 없을 때는 경우를 다 나눠보시고 분명히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그는 생각자를 꼭 제외시키면 되겠죠. 자, 좀 더 나와도 괜찮겠지? 이거 마무리 하자, 그냥. 제가 정신 봐서 차릴게요. 아우. 자, 제가 보면 알겠지만,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소야. 자, 공통 부분 있으면 어떡하자, 우리? 치환하고 치환하면 범위 생긴다. 그치?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y는 x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4 x제곱 빼기 2x 빼기 3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공통부분에서 보이죠? 뭐 해주세요 하고 있어. 치환해주세요 하는 거 있죠. t의 치환. 그럼 t의 범위는 자 t는 x제곱 빼기 2x 치환하면 반대 뭐 챙겨라? 범위 챙겨라 했죠. 그럼 x의 범위 있어 없어? 없어도 t의 범위는 생겨 안 생겨? 생기지. 2차 함수는 x의 범위가 없어도 최대 최소 중에 한 개 생겼으니까. 맞니? 자, 얘는 x-1의 제곱 됐습니까? 그 얘기를 분석했어. 1,-1이야.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떡할까? 여기서 보면 아니지. 이 함수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뭘 찾은 거야? t 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x의 범위, t 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t의 범위를 찾으려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1이니까 t는 -1 이상이 되겠죠. 오케이. t의 범위를 찾았어.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이 함수를 구해야겠네. y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야. 자, 이놈의 치환해서 만든 이 함수의 최소값 찾는 거야. 이 범위에서 최소값 찾는 거라고요. 뭐 해봐야 돼? 그럼 풀어봐야겠죠.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이게 뭐야? 빼기 얼마나? 됐지? 아니 뭐야 마이너스 뭐야? 길어. 그래 내가 되게 이상한 건 줄 알았어. 그치? 정신이 완전 나가있어 지금. 뭐야. 자, 그래프는 어떻게 하니? 쌤 괜찮은 거 맞아요? 몰라.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7이야. 됐지? t의 범위가 어디서 잡혔냐? 마이너스 1이지. 여기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 어디냐? 여기죠? 네. 오른쪽이니까 아하 최소값은 꼭지만 상관없네. 어디서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t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치환하는 걸 우리 많이 봤잖아. 그치?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볼 거야. 네. 2학기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2학년 1학기 때 지수함수 로함수 사각함수 2학기 때 고차함수 3차 4차 함수 다 최대 최소 배울 거고 다 공통 부분 나와서 치환하는 형태들 존재해요. 그치? 함수만 달라질 거니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치환하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찾아서 t의 범위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범위에서 치환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또 그래프를 그려서 찾으셔야 돼요. 사실 최대 최소를 몇 번 구해야 되는가? 2번 구해야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최대치 수거하는 마지막 유형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의 최대치수야. 자, 지금까지는 꼭 2차 함수라고 불러야지만 2차 함수 취급했니? 아니지. 식이 한 문자, t면 t, a면 a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식을 써주면 아, 너 2차 함수구나라고 파악해서 완전적으로 고친 다음에 최대치수가 문제 풀지 않아. 그렇지? 한 문자에 대한 2차 식이면 다 뭘로 보면 돼? 2차 함수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x는 0과 5 사이 값을 가지고요. 2x 빼기 y는 8을 만족할 때 x, y의 최대치수 찾는 거야. 그럼 몇 차항이야? 2차항이지. xy에 대해서 2차항이잖아. 그거 곱했으니까.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어떻게 돼? 하나 없애고 싶죠? 바로 네가 구획하라는 거겠죠. y는 2x 마이너스 2x-8로 쓸 수 있고요. 여기는 y자리 대신 들어오면 x 곱하기 2x-8 하면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8x라는 몇 차식? 2차식이 나온 거야. 이 2차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랬죠. 네. 자,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죠. 뭐? 치환하면 범위 챙기는 거고요. 수학에서 또 뭐? 문자가 소거되면 범위를 남긴다고요. 정석책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알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정확히 하다 보니까 문자는 소거되면서 뭘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치환하면서 치환도 봐봐. 아까 치환도 어디갔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를 t로 치환하면 그 식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다 뭘로 바꾸는 거야? t로 바꾸는 거지. 결국 그럼 x는 사라지고 그 식이 t의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결국 치환도 문자가 소거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문자가 관계식을 이용해서 소거하든 아니면 치환을 통해서 소거하든 소거되면 반드시 그 문자의 범위를 챙겨. 그럼 지금 뭐야 범위 챙겨야 되니? y가 사라졌지. x가 들어왔지 대신. x의 범위를 챙기시라고. x의 범위 있어 없어? 있죠. 됐음?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 y가 가만히 있니? y가 사라지면 x한테 뭘 남긴다고? 범위를 남긴다고. 어떻게? 안 남기네? 안 남기네? 아, 남길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 뜻이야. 자, 여기는 x의 범위가 주어졌고 x의 범위가 들어가면 y 범위가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y 범위 필요 없잖아. x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 x의 식이니까. 됐니?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여러 범위에서 0과 5 사이의 범위에서의 뭘 찾으시면 돼? 최대치수 하시면 되겠죠? 역시 완전 꽂힐게. 2 묶으려면 x제곱 빼기 4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됐습니까? 아래로 올라가겠네. 이거 얼마다? 2,8이죠. 근데 범위가 있어 없어? 있잖아.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오니까 2가 여기 있으면 0은 왼쪽에 있고요. 5는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아까 뭐 하냐? 누가 더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2에서 0까지는 2만큼 차이, 2에서 5까지는 3만큼 차이니까 더 멀리 가겠다. 5는. 그래야지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5에서 나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최대값은 당연히 뭐한테 꼭 쓰면 될 거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5를 쳐넣으면 되니까 t에다 5를 집어넣습니다.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5 빼기 3의 제곱 9, 18 빼기 8이니까 10. 최소값은 꼭지는 얼마다? 18이죠. 그 다음은 2가 되겠습니다. 됐니? 어씨 문자가 소거되면 범위를 남겨야 되는데 그쵸? 안 남기네. 696번 7번 뭐 해볼까? 697번 뭐지? 하면 되네.
xy가 x 더하기 y 제곱은 1을 만족할 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아까 똑같죠? 자, 문제 몇 개야? 두 개 있는 2차식이죠. 최대차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상태로는. 그치? 어떻게 된다? 한 문자에다 2차식으로 바꾸면 2차수로 취급해서 최대차수 구할 수 있잖아. 문자 하나 바꾸자고요. 그걸 바꾸라는 식이 어딨니? 이게 나오잖아. 이 관계식에서 식을 문자로 하나 바꾸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x를 소거시킬 수도 있고 y를 소거시킬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이야. 그치만 좀 더 편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떻게 하겠냐? x는 1-y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거꾸로 y제곱은 1-x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편하겠어요? x 자리에 1-y제곱 집어넣으면 x제곱도 나오죠. 그럼 얘를 제곱하니까 x는 몇 차씩 만들어져? 4차지. 그게 낫겠니? y제곱 자리에서 1-x를 집어넣으면 x는 2차식이 낫겠니? 두 번째 낫겠지. 그걸 보면서 판단하셔야지. 아,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y제곱 대신에 1-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반전꼴 반의 제곱 4 됐죠?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위로 블록하니까 꼭지의 최대값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지. 혹시 모르니까 범위 확인해 보세요. 범위 있어 없어? 없네. 없네. 아니야 있어. 있다고. 뭐 선생님 아까 앞에서는 x의 범위를 줬는데 이번에 범위 없는데? 누가 사라졌니? y가 사라졌죠? 네. y가 사라지면서 성격이 고약해서 x한테 범위를 남겨가는 거야. 어딨어? 실수 xy죠. 그러면 실수 제곱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에 0 들어가니까 실수를 제곱한 건 0 이상이니까 이게 0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x는 얼마야? 1 이하라는 범위가 생긴다고. 물론 답차는 지금 큰 대세의 지장은 없죠. 꼭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2,8이니까 1 이하가 되면 1은 여기 있을 거고 이하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꼭점인 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서술이라면 풀이 이루는 범위 빠지면 큰일 난다. 여기서 그래서 관계식이 등장하고 그 관계식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야 되면 반드시 그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아까처럼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됐니? 자, 이렇게 하면 다양한 형태의 최대차수를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최대차수 활용 문제야. 활용 문제는 당연히 뭐 만드는데 우리 목적이 있어. 식을 만드는 게 있죠. 2차 함수 활용이니까 당연히 2차식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을 표현하면 우리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이용으로 뭐가 나오냐면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도형에 닿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좌표 평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좌표 평면이야. 좌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어떤 점에 좌표를 알면 그 점들 가지고 뭘 구할 수도 있고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길이 나오면 당연히 뭐도 구할 수 있어. 넓이도 구할 수 있잖아. 항상 기본은 좌표야. 그럼 좌표를 아는 점을 하나 찾아보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점의 좌표를 표현하면 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좌표가 하나도 안 넣어줄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필요한데 없으면 내가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적당히. 자, 지저분하게 이것도 다 정해주지 말고 그냥 한 군데만 딱 정해봐요. 왜 잡을까? A의 좌표를 뭐라 잡을까? A라 할까? 오케이. 됐네? 그럼 D의 좌표는 X 좌표가 A고요. Y 좌표는 이 위의 점이니까 A를 쳐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 보세요. C는 D와 어때? Y 좌표가? 똑같죠? 근데 X 좌표는 하나 몰라. 모르지? 어떡할 거야? 어떻게 돼? 자, 생각해봐요. 새롭게 이놈의 좌표들을 삐라 두는 건 아니라 그랬어. 문자 하나면 되는 거잖아. 아까 앞서 봐봐.
문자가 두 개씩 있어도 결국 조건식에서 문자를 하나 바꾸니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었잖아. 마찬가지야. 굳이 문자 쓰지 말고 문자 하나 해결해봐. 나는 이 점에 시작한 궁금한 거잖아. 이차함수는 뭘 생각해야 돼? 대충 생각해야겠죠? 네. 대충 얼마야?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얼마야 대충이? 4라고. 네. 4라는 얘기는 잘 봐. 여기 좌표는 A라는 거는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A라는 얘기지. 네. 요 점에 x 좌표는 A라는 거는 요만큼 길이가 A라는 얘기잖아. 맞네? 네. 그럼 이 그래프는 이 대칭에서 완전히 대칭이니까 이 길이도 얼마나 얘기야? A. A가 되는 거지. 이 길이도 A가 되는 거야. A.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점의 좌표가 얼마니? 자, 이놈의 x과 교점은 능력이랑 풀죠. 네. x는 어디야? 0과 8에서 만난다고.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얼마야? 8이지? 그럼 이 점의 x 좌표는 얼마다? 8 빼기 1을 쓸 수 있겠죠. 맞아? 그러면 직사각형 둘레 길이니까 둘레 길이 얼마야?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곱하기 2하면 되죠. 가로가 얼마 되니? 이게 가로잖아요. 네. 얼마야 이게?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되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죠. 8-A에서 A를 빼면 8-2A가 가로 길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세로 길이는 이거지? 이거지? 네. 얼마야? 이거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세로 길이가 되겠죠. 둘이 다 한다면 곱하기 얼마면 돼? 2하면 둘레 길이가 나오겠다. 자, 둘레 길이가 A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표현 됐죠. 자, 합니다. 마이너스 2A제곱 6A 플러스 12A 플러스 8 플러스 16. 자, A 최대값이니까 완전적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6A 반A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더하기 16 마이너스 2 A마 3의 제곱 플러스 18 플러스 34가 되겠죠. 꼭지면 얼마다? 3,33대. 자, 뭐 안 챙겼어? 범위 안 챙겼죠? 잘 봐요. A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A 범위 어떻게 잡을래? A는 이 A점과 X 앞이니까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되니? 8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지. 이 사이에서 A가 지켜야지 직사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만약에 A가 4가 돼버린 순간 여기로 가니까 직사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지. 4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찾아주셔야지 언제나 풀어야 될 거예요. 0부터 4니까 어차피 꼭점 포함하니까 꼭점이 최대값 34가 되겠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된 풀이 또는 서술에서 원자한 점수를 받으려면 이런 A의 범위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자, 좌표가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럼 좌표가 없으니까 한 점의 좌표를 내가 정했죠. A라고. 그러면 나머지 점들의 좌표는 다른 문자 말고 오직 A만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 거기서 2차 함수의 내치성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됐니, 성민아? 자, 이거를 다르게 시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내 주식이 얼마야 지금? 얘는 4에서 점. 여기는 8이고 0이고. 자, 뭘 내려잡을까 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요만큼 길이를 A로 잡을게. A로.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4에서 A만큼 썼으니까 4 플러스 A.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4에서 A만큼 빠졌죠? 됐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C의 점의 y좌표는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4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8 4 플러스 A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둘레 길이는요?
둘레 길이는 가로 길이 얼마야? 여기 A고 여기 A니까 가로 길이 얼마 되니? 2A 되죠. 세로 길이는 요거죠. 마이너스 4 플러스 A 되고 8 곱하기 4 플러스 A. 여기다 곱하기 몇 배? 두배 앞둘리게 나오겠죠. 역시 능ля면 A에다 2천씩 나올 거고 전체수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A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A를 이렇게 잡았어. A는 여기와 여기 사이 길이니까 A는 얼마나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8까지 하면 4가 되겠죠. 4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A는 0.4입니다. 이런 거를 찾아서 전체수 쓰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문제에 대한 2차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의 범위를 문제 속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다른 활용에 비해서 충분히 할 만한 활용이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방금 풀었던 유형 대표형 하나씩